우리 회사 이름이 줄 아이스쿨이고요. 유아용 장난감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우리 DD급은 제조기업,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용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네요. 자, 1번입니다. 탐많은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 포인트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 작성하는 거죠. 항상 문제는 이런 순으로 보십시오. 자료 설명. 영업부 직원 800번대임을 알 수 있고요. 김현수가 출장 택시요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 입력하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는데요. 2 서식을 작성하면 1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거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거래 내용은 간단하게 영업부 직원 출장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부 직원 출장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출장비가 가지급금이 되고요. 어떨 때는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이 계정과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가지급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어레임 잡아주고 출장 가서 사용한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을 할 때 가지급금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비교통비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다녀와서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줄 때, 출장비를 줄 때 가지급금 아니면 여비교통비인데요. 가지급금의 경우는 다녀와서 정산한다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물론 문제는 다녀와서 정산하기로 하다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여비교통비를 어림잡아 지급하다 또는 계산하여 지급하다 이 말 자체가 다녀와서 정산하겠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에서 회계처리인데요. 출장 다녀와서 정산을 하는지에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계정과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잘 봅니다. 영업부 직원 출장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 내용은 택시비였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정산한다는 이런 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남으면 니 쓰고 모자라면 니도 내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한 4만원 7, 8천원 정도 드는 값습니다. 왕복에 4만원 7, 8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남으면 1, 2천원 남는 건 니하고 만약에 차가 밀려서 모자라면 니 돈 쓰란 말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비내는 현금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 포인트 이 부분 가지급금과 여비 교통비 이 부분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3월 1일입니다.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 03월 1일이죠. 03월 01일 차변 3번 여비교통비 얼마? 5만원이었습니다. 50불. 대변 4번 현금이었죠. 현금 5만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면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3월 1일 차변 812번 여비교통비 대변 현금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5만원씩. 예? 별 문제 없네요. 1번 일반전표 입력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우리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러 가야 되겠죠?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전체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경비등 바로 위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자, 여기 있는데요. 이 메뉴를 잘 찾지 못할 때는 어디에 상단에서 메뉴 찾기 여기에 찾기 버튼이 있죠. 여기서 영수증으로 치셔도 됩니다. 영수증 하면 여기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나타나죠. 메뉴를 잘 찾지 못하실 때는 이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여기 보니까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를 작성하라 그랬는데요. 2를 입력하면 1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 1자 2020, 0301이었죠. 상호 이런 거는 F2 일단 눌러봅니다. F2 했더니 자, 공급자 코드 도움이 없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손으로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성진운수 기계에 성진운수가 되겠죠. 성진운수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명 김성진이네요. 김성진 입력해 주시고 사업장 주소 나와 있죠?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온 대로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217 11 123 42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자, 구분입니다. 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그 내용을 선택하고 없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엄면 이런 거 아니죠? 아니고 비영리 원천 이런 거 아니고 주택 요거 있죠? 택시 운송 용역이죠. 우리 택시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 코드는 812번 여비교통비였죠. 그리고 조교입니다. 자, 이 조교는 채점 대상이 아니죠. 비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답안지는 적혀 있을 텐데요. 조교는 참고사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저는 조교 택시비 할까요? 택시비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이런 식으로 참고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항목에 맞게끔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입력하시고 자 1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눌러주시고 자 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빈칸이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불러오기라는 게 있죠. 명세서 2번 불러오기 이거 눌러주셔야지 불러와집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액이 5만원 한 건 5만원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고 이러면 1번 문제 끝이 납니다. 예, 지금은 빠져나올 텐데요.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지 않으면 채점 안 되겠죠. 예, 1번 문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는 것은 FAT 1급, 2급 다 출제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2번입니다. 약속음의 만기 결제네요. 자, 이거 전자음이 나왔습니다. 전자음이 나왔단 말은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이스쿨이었고요. 받았고 그 다음에 누가 발행했습니까? 동원왕구가 발행했네요. 2천만원짜리 발행일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만기는 2020년 9월 30일이 만기고요.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31일 동원왕구에서 수취하였던 동원왕구가 발행했던 거 맞죠? 전자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 그리고 할인료 이거 할인료 25만원을 뭘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겠죠?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자, 이 내용은 이런 말이네요. 이 있잖아요. 이 음을 국민은행에 팔고 할인료 25만원 빼고 나머지를 당좌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매각 거래로 처리해랍니다. 판글로 처리해라.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림 보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받을 을 할인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을 2천만원을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25만원을 차감한 잔액 1975만원을 당좌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음이 돈으로 돌아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와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요. 만기가 되었을 때 은행에서 수수료 떼죠.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만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만기가 며칠이었습니까? 보니까 9월 30일인가 그랬죠? 만기 전입니다. 지금은 3월 31일이고 만기 전에 또는 할인 또는 할인료 이런 말 나왔죠. 또는 매각이란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만기가 안 됐을 때는 이 경우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바드럼 2천만 원짜리 은행에 팔았잖아요. 자산 줄어들었죠. 대변 가야 됩니다. 할인료 이 25만 원을 무엇을 했습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그랬죠. 25만 원. 그리고 1975만 원 당좌예금으로 받았죠. 당좌예금 1975만 원. 별 문제가 없네요.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항목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드럼 누구한테 받았었습니까? 동원 완구가 발행했었죠. 동원 완구 구분은 3번 4번이 될 것이며 자 그리고 자 요거 조금 있다가 입력하고요. 여기 보니까 자금 관리에 보시면 자수도 있고 타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 자주 올라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자수가 있고 타수, 엄 관리하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수가 있고 타수가 있는데요. 자수는 거래 상대방이 직접 발행한 엄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가 A입니다. 그리고 B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B 업체가 발행한 것을 받으면 자수라 그럽니다. 나비 발행한 거니까 타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과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 직접 발행한 것을 받을 때는 자수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자수인가요? 타수인가요? 이건 자수, 타수가 아니죠. 이거는 발행입니다. 받는 게 자수, 타수고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발행이잖아요. 내가 발행해 주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자수는 제3자가 발행한 엄을 거래처에서 배서 양도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가 A 회사예요. B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C가 있어요. C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B로부터 받으면 뭐가 된다? 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요. C한테, 동원이한테 받았던 것을 누구한테? B한테 주는 경우 있죠. 지금 거래는 당사자는 이 둘입니다. 이것도 자수가 됩니다. 왜? 나는 C한테 엄을 받았단 말은 C로부터 물건을 상품을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엄을 받았었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A와 C가 됐었을 겁니다. 그때 자수였잖아요. 그것을 줬기 때문에 자수가 되는 겁니다. 자, 타수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자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수, 제3자가 발행한 엄을 배서 양도할 때입니다. 자, 양도 받을 때입니다. 자, 이런 경우죠. 이 경우 빼고는 다 자수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우리 배서 양도 받는 경우 있죠. 자, 내가 B가 A죠. A가 거래처에 B에게 상품을 팔았습니다. 돈이 없다 그래요. 자, B가 발행한 엄을 받으면 뭐가 된다? 자수가 됩니다. 근데 B가 돈이 없어요. C로부터 받은 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엄이 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수, 타수 구분되십니까? 이렇게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자꾸만 올라오네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몇월 며칠?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차변,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102번. 자,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국민. 자, 국민은행 당좌예금 됐고요. 다음, 당좌예금 맞나요? 발행하고 당좌예금으로 받은 거 맞네요. 국민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이런 거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금액은 얼마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금액은
19750불이네요. 19750불. 그리고 차변 3번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936번 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스크롤바 내리시면 있습니다. 확인. 자주 쓰는 것은 코드 외우시고요. 자주 안 쓰는 것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위에 이렇게 보니까 아래쪽에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이건 있어도 관계없는데 찜찜하시면 찍어주시고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250불. 대변 4번 받을 엄입니다. 받을 엄 누구한테? 동원이죠. 동원. 그리고 금액은 20불. 자, 입력이 끝이 났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월 31일 차변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맞고요. 차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맞고 대변 받을 엄 동원이 맞고 자, 금액 확인하러 갑니다. 자, 2천만원 문제없죠? 더하기가 잘 안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래서 내리시면 요 아래쪽에 무엇이 있다? 2천만원 있는 거 보이시죠? 대차 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또 자금 관리 해줘야 되겠죠? 자금 관리할 겁니다. 자금 관리하기 전에 엄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입니다. 보고 하겠어요. 꼭 이렇게 받을 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무슨 키를 눌린다 그랬습니까? F3 키보드 제일 상단에 보시면 팡션 키 있죠? F1부터 12까지 3 눌러주시고 그러면 하단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하얀 부분, 자, 이렇게 회색된 부분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없고, 하얀 부분만 하면 됩니다. 자, 엄 상태 한번 볼까요? 할인, 맞죠? 지금 할인입니다. 다음, 엄번호네요. 일단 이 엄번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번호는 무조건 F1을 눌러보시고, 있으면 선택하면 되고, 없으면 입력하면 됩니다. F2 코드는 항상 F입니다. 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거래 발생일은 요 나와 있고요. 동원 완구 맞죠? 엄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길 이거 맞고요. 그리고 2천만원짜리 요거 맞네요.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확인,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취급은 우리가 바꿀 수 없게 돼 있죠. 자수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동원 완구한테 받았던 것을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거래처에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이게 자수가 맞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 이거 별 문제 없고요. 자, 배스인 별 문제 없고요. 할인 기관이네요. 국민은행이었죠. 하얀 부분 찍고 국민 F2 한번 해볼까요? F2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 당좌네요. 확인. 할인율은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인율은 몇 %라는 거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건은 아닌데 의외로 또 실수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크게 문제 없죠? 그대로 다 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구입이네요. 자, 이게 이론 시험에도 나오더니 실무에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TAT 시험에서는 이게 정부 보조금 문제가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처리 과정을 몽땅 알아주셔야만 됩니다.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네요. 자, 우리가 아이스쿨이고요. 주 공영정보 기술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자, 4월, 날짜는 4월 5일이고요. 5천만원에 500만원. 생산관리 프로그램이네요. 소프트웨어 샀네요. 그리고 단가, 별 문제 없고,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음, 보통예금 거래 내용입니다. 거래일 4월 5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5월 며칠이었습니까? 4월 5일, 같네요. 둘 다 4월 5일입니다. 5,500만원.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돈을 지급했는 것 같습니다. 자, 자료 1부터 한번 볼게요. 자료 1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공영정보 기술에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두 번째, 자료 2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미리 지급받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구매 대금을
공영정보 기술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그리고 거래 자리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렇죠.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3월 5일 입금된 거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부 보조금 관련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정부 보조금 관련 계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할 것. 이래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전 계획을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회사는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총액은 5,500만 원인데요. 자, 보통 예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적는 거 문제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문제 보니까 2번입니다. 2번에 자, 3월 5일에 뭐 돈을 받았답니다. 무엇을? 정부 보조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500만 원 중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 중에서 5,500만 원 지급한 것 중에서 2천만 원은 무엇이다? 정부 보조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해란 말입니다. 즉, 두 가지의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1번, 매입 매출전표 작성해야 됩니다. 2번, 정부 보조금을 받았었고 그게 방금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 지출된 정부 보조금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작업을 해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몇 점짜리인가요? 3점짜리인데 어렵네요. 3점 치고는 작업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보조금부터 알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하고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 이론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환 의무가 있으면 갚아줘야 되는 정부 보조금은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주로 정부 보조금은 뭐 6개월에 갚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5년, 7년 장기간이니까 주로 장기 차입금이니까 별 관계 없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총 3단계로만 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으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기계 매입 자금 40만 원을 지원받았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3월 5일인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겠죠. 알 수 있고. 자, 일단 보통예금 40만원 문제 없습니다. 다음 상대 계정이 무엇을 한다? 정부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 40만원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이거 이해되십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 계정입니다. 정부 보조금 하면 계정 과목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요. 이 정부 보조금은 지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이니까 보통예금 계정 과목 코드가 103번이잖아요.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 104번이란 말입니다. 계정 과목 코드가 10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번은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회계 처리가 끝났습니다. 우리도 3월 5일날 여기까지는 되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2번입니다. 기계장치 12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보통예금 계좌에는 정부 보조금 40만원이 있다. 그렇죠. 여기서 40만원 받은 거 있잖아요. 자, 일단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얼마짜리 샀다? 120만원. 별 문제 없죠?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보통예금 얼마? 120만원. 나갔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 보조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또 대별에 있는 정부 보조금이 이 기계장치 사면서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차변에 오면서 없어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기계장치 중에서 내 돈은 얼마입니까? 8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변에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에서 차감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40만원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입니다. 한번 결산할 때 우리는 지금 작업은 요거 해줘야 되겠죠.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마지막입니다. 결산일 현재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의 빵원에 대해서 정액법 감가상각을 해란 말입니다. 일단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기계장치가 120만원이지 않습니까?
5로 나누면 24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24만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감가상각이 문제예요. 감가상각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는 기계장치 따로 정부 보조금 따로입니다. 자, 정부 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정부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40만원 아닙니까? 40만원이면 나누기 5하면 5, 8, 40. 그러니까 1년에 8만원씩 상각시켜 들어가면서 이 정부 보조금을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도 따로 해줘야 됩니다. 나의 순수한 기계장치 비용은, 기계장치 값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80만원 들지 않았습니까? 80만원 나누기 5하면 16만원이죠. 16만원. 이렇게 각각 기계장치 따로, 정부 보조금 따로, 각각 상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결산시험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일단, 국고보조금 처리를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부터 봅니다. 자, 이거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고 돈 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매입. 그래, 매입일 때는 꼭 부가세를 지급하였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부가세 줬죠? 500만원 줬습니다. 예. 불공 사유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정빙, 수료,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과세. 매입 플러스 과세. 그래서 매입 과세가 됩니다. 날짜는 4월 5일 확인되었었죠. 공급가 5천에 부가세 500만원. 공영정보 기술이었습니다. 전자 맞았죠? 여해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고, 붕괴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붕괴는 사실 채점 대상이 아니죠. 이게 현금으로 하든 외상으로 하든 호담으로 하든 하단 붕괴만 맞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다 혼합하시면 됩니다. 다 3번 혼합해가지고 하단 붕괴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구입했죠? 차변이 소프트웨어 5천만원.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거금 얼마? 5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줬습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됐네요.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변에 와야 되고요. 채권, 재무, 예금에 관련된 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정부 보조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부 보조금은 조금 있다가 요거부터 입력하고 조회를 해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몇월 며칠 3월 5일이었습니까? 입금된 거 확인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매입 매출 하나씩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따로따로 전체 메뉴에서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날짜는 04월 05일이죠. 자, 유형입니다. 매입 과세였죠? 매입 과세였습니다. 5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분명, 수량, 단가 이거 입력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참 많네요. 자,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굳이 입력할 필요 없어요. 물론 시간이 넉넉하다면 입력해 주는 게 좋죠. 원칙적으로는 입력해 주는 게 맞는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지금 같은 경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입력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매입 매출 전표가 부속 서류와 연결될 때 우리 오늘 보니까 이번 시험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든지 다른 거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좀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 수량, 단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하고 끝나는 문제들은 공급가와 부가세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것이 다른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여러분들 시험에 있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있지 않습니까? 반영시키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 수량, 단가를 꼭 좀 입력시켜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럼 너무 힘든데요. 알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입력하는 게 맞다. 다 입력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타자가 늦다든지 시간이 부족하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은 내가 아무래도 타자가 늦은 대신에 노력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끝난다. 입력 안 해도 된다. 다른 부속 서류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거는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십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급가 5,000에 부가세 500. 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공영이네요. 공영. 정보기술. 전자 맞으니까, 어이구, 어디 갔죠? 자, 전자 맞으니까 몇 번? 1번. 붕괴는 몇 번? 3번. 이 왜 이랬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명 필요 없고, 공급가 됐고, 전자입력, 붕괴 몇 번? 3번. 엔터. 자, 하단 나왔네요. 하단 보고 하면 되겠죠? 하단은 차변이 소프트웨어네요. 3번. 차변, 소프. 소프트웨어 됐고요. 대변 4번.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얼마? 5,055 뿔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예금은 뭐였습니까? 국민은행이었죠? 우리은행이네요. 우리은행. 자, 우리은행 바꾸겠습니다. 예, 됐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월 5일 날짜 맞고요. 그리고 매입 맞고요. 과세 맞습니다. 뭐 이건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맞고요. 뚱뚱 공영 맞고요. 전자 맞고 혼합 맞습니다. 하단도 확인하겠습니다. 차별 부가세 대급금 500에 소프트웨어 맞고요. 대변 103번 보통예금 맞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보통예금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매입 매출전표 입력은 끝이 났고요. 다음입니다. 자, 정부 보조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문제에 해당 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입니다. 해당 일자를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관련 거래를 일반전표 4월 5일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5일인가 있었죠? 여기에 정부 보조금 받은 거 이거 처리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전표 3월 5일날 가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많은 걸 또 아실 수 있습니다. 일반전표 여기 있죠. 3월 5일에 받았으니까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겠습니다. 03월 05일 자, 날짜가 틀렸네요. 03월 05일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차빈이 뭐 정부 보통예금, 대빈이 뭐 정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정부 보조금이고요.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3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 받은 것들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보통예금이 여기고 정부 보조금이 여기 있습니다. 3천만 원. 자, 이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상계 처리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변에 와야 될까요? 차변에 정부 보조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또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는 소프트웨어 차감 정부 보조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정부 보조금 처리할 때 보십시오. 대변에 우리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차변에 오면서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이 정부 보조금은 구입한 자산의 차감 계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이 정부 보조금 3천만 원 이해되십니까? 이는 보통예금에서 차감, 우리가 정부 보조금 방금 받던 거 3월 5일날 정부 보조금으로 된 거 뭐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은 뭐 소프트웨어 구입한 거에 대한 뭐 차감이 되겠죠. 소프트웨어가 240번이니까 이 정부 보조금은 뭐 241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 꼭 좀 익혀 주십시오. 자, 선생님, 저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번은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3월 5일날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뭐 저는 기계장치지만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입했고 이거 상계 처리해야 되고 이 자산에 대해서 다시 차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처리인 거예요. 이거 처리되는 거니까 물론 이 보조금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을 통해서 계속 뭐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다 상계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4월 5일 일반전표입니다. 0405 0405 자, 차변입니다. 차변
자, 정부 한번 집어볼게요. 정부 보조금이니까. 정부 보조금 두 개밖에 없네요. 요게 103번입니다. 보통 예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에요. 확인.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천만원. 상공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우리 소프 한번 해볼게요. 소프. 자, 소프트웨어가 240번인 거 확인되죠? 이거보다 항상 더하기 1입니다. 또는 여기 정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241번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241번입니다. 241번 정부 보조금 지금 41회에는 있지만 40회나 39회 때는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들은 등록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계정 과목은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고 시험에 필요 없는 계정 과목 잘 안 쓰는 것은 아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 확인. 금액은 역시 3천만원이죠. 30뿔뿔.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월 5일입니다. 차변 정부 보조금, 대변 241번 정부 보조금 금액은 각각 3천만원. 예,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게 3점짜리 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3점, 이거는 3점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한 6점이나 최소 5점. 진짜 작으면 양보를 해도 4점, 아니 이건 한 5점 이상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출제자가 조금 짜게 줬네요. 박하게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갑니다. 자,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자기주식 취득 내역입니다. 1월 22일 날 구입을 했네요. 20주를 구입했는데 자, 우리 회사 주식 액면가입니다. 5천원. 주당 취득 금액은 뭐 8천원. 사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구입할 때 얼마 주고 샀단 말입니까? 28, 16만원 주고 구입했네요. 자료 보통 예금입니다. 4월 10일 날 팔았네요. 자기 주식 처분을 했음을 알 수 있고 18만원, 2만원 이익 받네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자기주식 취득 내역이다. 자료 2는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주당 9천원에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다. 그런갑다. 자기주식 처분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처분일은 4월 10일이죠.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은 자기 주식 처분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 16만원이죠. 20주 곱하기 8천원 주고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18만원 20주 곱하기 9천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6만원짜리 자기 주식을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입니다. 18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있단 말입니까? 2만원 있단 말이죠. 자,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한번 보겠어요. 자, 포인트 자본 계정들입니다. 자본 계정들. 자,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상계를 해야 됩니다.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있죠?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감자 주세요 해야 됩니다. 감자 주세요. 어떤 거? 감자 차익, 반대가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주 아닙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면 반대 계정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죠? 이익이 있었으니까 무엇을 찾아봐야 됩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로 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계정 과목들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문제에 해당 거래일 이외의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날짜를 확인한 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해당 날짜 아닌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16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16만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6만원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 값에다가 수수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준 게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수수료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얼마 주고 산 겁니까? 수수료가 있었더라면 17만 원이잖아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회계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까칠할 수도 있지만 까칠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일단 1월 20일 날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금방입니다. 들어갔더니 뭐가 있네요. 자기 주식 있죠? 이거 지금 팔았지 않습니까? 계정 과목도 알 수 있습니다. 16만 원 맞네요. 뭐 이래 되면 고맙죠. 고마운데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16만 원이구나. 그럼 16만 원짜리를 18만 원에 팔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안 보고 16만 원 이겠지. 16만 원일 거야. 여기서 이제 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알아주시고 별 문제 없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겼습니까? 2만 원 생겼잖아요. 그러면 총계등 원장에 또 전체 메뉴에 또 뭐 총계등 원장 있죠. 여기서 무엇을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총계등 원장 뭐 계등과 뭐 자기 주식 있죠. 자기 주식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겼으니까 뭐 반대 계정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확인합니다. 확인. 엔터. 없네요. 자,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1월달부터 쭉 요거는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돼 있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계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DAT 시험에서는 이런 게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10만 원 받았습니다. 대변이 뭐 자기 주식 16만 원짜리 팔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보통 예금은 어느 은행인지 한번 볼까요? 보통 예금 우리은행이네요. 우리은행 보통예금입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네요. 일반전표. 몇월 며칠? 4월 10일 0410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고 이거 오타네요. 이거 왜 이러노?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예금을 18만 원 받았죠? 18만 원인데 오타였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가 봐요. 이게 다 설명을 편집하고 나서 한번 보기는 보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80불 됐고요. 대변 4번 자기 주식이네요. 자기 383번 자기 주식 요거는 스페이스로 눌러주시고 얼마 160불. 다음 대변 4번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됐고요. 금액은 얼마? 20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10일 날짜 맞고요. 차면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이고 대변 자기 주식 그리고 대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금액도 18만원과 16만원에 2만원 18만원 예 문제 없네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또 따로 다음 강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